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왕 2부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와, 벌써 이제 무더위가 시작했습니다. 벌써는 아니죠. 이제 막 더워요. 근데 분명히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출근할 때 새벽 출근이니까 춥다, 언제 더위가 오려나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참 이 계절의 이 변화에 빠르게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겨울에는 여름의 더위를 잊게 되고 여름이 되면 겨울의 추위를 우리는 잊게 됩니다. 그때그때 상황에만 집중을 하는데 우리가 시장을 볼 때도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뜨거운 강세장일 때는 약세장일 때 기억을 잊게 되는데 요즘 요 며칠 시장 조정을 나타내는 이러한 조정장세 혹은 약세장이 됐을 때는 과거의 강세장을 잊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추위에는 더위를 대비하는 전략, 더위가 있을 때는 추위를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시장 다각도로 살펴보면서 좋은 전략들 챙겨보시면 어떨까요? 종목 고민 있으시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02786-1022, 1023번 2대 열려 있습니다. 문자는 013-3366-8288번인데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머니왕 2부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럭키세븐의 사나이, 김도영 어드바이저, 달달한 수익을 안겨주시는 이달의 어드바이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저희 오늘 화이트로 옷을 맞춰 입은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는 위원님 자켓 검은색을 남색인가요? 이거 입으셨다가 색깔 맞춰야겠다고 딱 벗으셨습니다. 네. 시원하십니까? 자켓은 아니니까 엄청 시원하네요. 색깔이 예쁜 것 같아요. 화면 딱 잡혔을 때 좋네요, 색깔이. 넥타이도 약간 핑크핑크 해가지고 네. 이제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 요 근래 조금 안 좋은 상황에서 조금 밝은 모습에 대한 것을 조금 이제는 다시 한번 상기시키셔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 먼저 좀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6월 12일부터 지금까지 어제까지 연속적으로 계속 하락이 잠시만요. 네. 저희가 이제 갑자기 방송 전에 네. 자켓을 이렇게 벗었더니 마이크가 자켓에 있었어요. 그래요? 잠깐 정리해 주시고 제가 시장 마무리 상황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생방송의 묘미죠. 지수 볼까요? 지난주부터 시장이 좀 조정 장세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약세장의 흐름인데요. 유가증권 시장이 2,600선 이탈을 하자 추가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전거래일에 2,570선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좀 덜 밀린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을 봤을 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이 하락세를 보인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시장을 대비할 때 약세장의 흐름을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지금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쪽에서 반등을 준비하는 쪽은 무엇인가 꼼꼼히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자, 예쁘게 마이크를 다시 찾았습니다. 네. 저희가 너무 이제 돌발적으로 의상 색깔을 맞추다 보니까 네. 해프닝이 생기네요. 네. 이제 잘 들리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아마 이제 마이크를 타고 목소리가 들릴 것 같아요. 네네. 다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6월 12일부터 네. 지금 어제까지 조정에 대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시장이 실질적으로 계속 우상향을 보여줄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이제 상승 뒤에 그 눌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재상승에 대한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잉글랜드의 0.5%에 대한 50pp 인상에 대한 영향을 통해서 약간 긴축에 대한 공포감이 조금 더 높아지면서 조정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실질적으로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2번 정도에 대한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집계가 나타나고 CPI, PPI 여러 가지 지표들에 대한 것을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금리 변경 아니면 동결에 대한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지금 시장은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적인 측면을 조금 높이면서 변동성을 확대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내 시장은 조정에 대한 폭이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는 조금 더 많이 나왔지만 미국 시장은 지속적인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에서 이제 긴축에 대한 공포감을 통해서 조금 더 눌림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오늘 아침에 얘기가 나오는 것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 내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전쟁발 리스크, 전쟁발 이슈가 다음 주 우리나라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이 조금 화두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현재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이 처음 2년 전에 터졌을 때처럼 그 정도에 대한 임팩트적인 측면을 보여주진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내전 관련된 부분을 이제 우크라이나는 조금 지켜보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전쟁에 대한 것이 이제 마무리 국면으로 좀 진입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글로벌 투자은행이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국가들에 대한 재건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했을 때 우리는 약간은 포지션적인 측면을 좀 주목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전체 시장에 대한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이 부분은 생각보다 과거 한 6개월 전, 1년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단단하고 견고하게 시장은 우상향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회복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주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부터 해서 이제 더욱 성장성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펀더멘털적인 측면에 조금 주목을 하시고요. 시장에서 단기적으로는 센티멘탈적인 부분, 한마디로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오르내릴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펀더멘탈적인 한마디 실적적인 베이스를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지속적인 우상향 또는 견고한 성장 실적 개선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이제 하반기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적인 부분이 이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저번에도 제가 머니왕 2부에 처음 방송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섹터인데요. 미용, 오늘도. 의료기기. 에스테틱, 의료기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을 계속해서 10%를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종목들이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니에요. 많은 상황은 아니지만 이번 주 시장에 대한 약간 눌림 현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미용 의료기기 쪽에 대한 성장세는 눈에 띄게 더욱더 나타났다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오늘의 고가가 내일의 저점을 형성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면서 이 산업에 대한 성장들 실질적으로 고성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느 정도 슈팅이라고 하는 갑자기 급등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밸류에이션 한마디로 고평가다 저평가다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을 실적적인 부분으로 채워 넣어주면서 이제 고평가 논란을 계속해서 종식시키면서 우상향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이 흐름이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따라서 탑픽적인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파마 리서치에 대한 흐름, 리쥬란 힐러 이 제품에 대한 성장에 대해서 글로벌적으로 파마 리서치만이 단독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동남아시아 그리고 브라질 그리고 유럽 쪽에 대한 제품 쇼티지 한마디로 제품 부족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에 대한 성장 동력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14만 원 정도에 대한 가격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의 가격이 다시는 잡을 수 없는 그런 가격 정도에 대한 그런 매력도를 더욱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산업 자체가 고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산업이에요. 그 고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전체 시장 산업에 대한 성장 대비해서 이 기업들과 이
테마에 대한 성장 동력이 더욱더 크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2020년, 2021년, 22년 그리고 올해까지 매년 15에서 20% 사이에 대한 성장성을 강하게 보여준다. 한마디로 작년에 1,000억을 벌었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1,200억, 1,300억을 벌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계속해서 폭발적인 증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는 더욱더 가치적인 측면을 두각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섹터로는 요 근래 조금 움직임이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산업입니다. 포스코 그룹주들에 대한 흐름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포스코 그룹주라고 하는 것이 이전에는 사실 포스코라고 하는 거 회사 하나만에 대한 철강에 대한 흐름만을 좀 나타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완전히 포스코 홀딩스 지주사로에 대한 전환을 보여주면서 그 아래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엠텍, 포스코 DX, 포스코 스틸리온 등등등 해서 포스코 퓨처엠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그런 약간 그 지주 회사에 대한 품격과 그 동력을 국내 시장에서 지금 현재 2023년 올해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이 이전에 있었던 철강 그리고 비철금속 우리나라 대장에 대한 기업인데 그 기업 그 철강과 비철금속에 대한 가공 그리고 추출 이런 것을 그 기술력을 원천으로 해서 지금 현재 가장 핫하게 움직였던 2차 전지에 대한 양극재 기업인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성공적인 기업 발전에 이바지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원자재 가격에 대한 변동성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이쪽 산업에 대한 성장이 원자재에 대한 그 추출 그리고 가공 이쪽에 굉장히 크게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포스코 홀딩스 자체가 국내에서는 리튬 가공, 리튬 생산 그리고 뭐 철강 모든 비철금속에서 기술력적으로 넘버원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염호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에 대한 것도 국내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사실 약간 리튬 관련해서 글로벌 시장에 약간 그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호응도 주목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좀 두 가지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제 광산에서 채굴하는 리튬이 있고 이제 염호에서 이게 물에서 염호에서 채굴하는 리튬이 있는데 광산은 리튬을 채굴을 해서 정제를 해서 이제 그 화학 반응을 통해서 전환을 하는 것이고요. 이제 염호에서는 이제 우선은 추출한 다음에 이제 말리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리는 기간은 어느 정도 단축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술력에 대한 것이 좌지우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이제 그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뭐 포스코 DX, 포스코 스틸리온 그리고 포스코 엠텍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지주사들에 대한 그 계열사들에 대한 반응과 그 지분법 평가 이익을 잘 받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요. 실질적으로 수직 계열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성장에 대한 공장 증설이라든지 캐파 증설에 대한 것도 굉장히 강하게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 근래 들어와서 포스코 퓨처엠의 흐름이 조금은 지지부진한 그런 자리이지만 지주사인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굉장히 단단한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점. 특히 이제 40만 원을 재돌파할 수 있는 그 가격대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이고요. 수직 계열화를 통한 부분과 철강 가격에 대한 변동까지 감안한다면 대장주에 대한 지주 회사에 대한 우상향 모멘텀은 상당히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 근래에 들어와서 제가 럭키세븐 그리고 여의도 승부사 양쪽에서 똑같이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포스코 DX에 대한 흐름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스코 ICT라고 했던 회사인데 사명을 DX로 변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뭐 로봇 물류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라든지 아니면 포스코 그룹사들의 전산 행정에 대한 모든 부분을 다 이 친구가 도맡아서 진행한다.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포스코 DX가 전고점을 향해서 트라이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은 전체적으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가장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한마디로 시장에서 시가총액을 적은 종목을 잡아서 변동성을 이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도 있지만 약간 시가총액의 상위 종목이라도 지속적인 상승과 생각보다 강력한 성장과
슈팅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포스코 DX에 대한 흐름은 상당히 유효하고 좀 더 관심을 더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 리튬 관련된 종목인 포스코 엔텍에 대한 흐름도 이전에 있었던 한 3만 원에 대한 돌파가 다시 한번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이전 고점인 39,000원에 대한 벽을 다시 한번 잘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요 근래에 계속해서 핫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산업입니다. 반도체에 대한, 특히 AI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성장 동력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AI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두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과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조금 살펴볼 수가 있는데, 사실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굉장히 지금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강하게 어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챗 GPT 또는 뭐 바드 이런 쪽으로 그냥 거의 다 쏠리고 있는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엔비디아가 진행하고 있는 A100 아니면 H100 칩셋 관련된 성장 동력이 어떻게 표현이 되고 어떻게 판단이 된다라고 하는데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이쪽 플러스 이 AI 산업에 대한 백데이터를 구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데이터 센터라고 여러 번 강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 센터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 운영을 하는 부분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사실 전력 소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DDR4에서 DDR5로 빠르게 서버 부분에 대한 변화와 이 부분이 나타나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인 포인트를 보여주는 것인데, 제 판단으로는 지금 DDR5로에 대한 전환 가속화는 더욱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전에 있었던 D램에 대한 재고 감소는 더욱더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고요. DDR5 이제 공장 이제 생산 라인에 대한 가동 가속화, 그러니까 공장 점유율에 대한 것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면서 다시 한번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성장 동력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DDR4에서 DDR5에 대한 전환이 나타나면서 공정에 대한 변화까지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추가적인 부품이 필요하고 이런 관련 기업들에 대한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장에서 생산 캐파에 대한 조절과 생산 라인에 대한 변경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장비에 대한 전환, 변경, 교체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관련주에 대한 흐름 계속 주목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요즘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섹터의 강세가 지속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네요. 에스테틱, 포스코그룹, 반도체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전화 문자 주고 계시나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비전 전략 끝나고 상담 진행을 할 텐데, 종목 가운데 와 이거 내 종목 왜 이렇게 안 가나 이렇게 걱정 혼자 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전화 주셔서 상담 맞으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전화 02786-1022-1023번 열려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88번입니다. 문자 보내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예, 지금 전화하셔도 채택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연락을 기다리면서 다음 비전 전략 받아보겠습니다. 이달의 위원님, 어디에 좀 주목을 하실까요? 네. 뭐 최근에 그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기엔 상당히 까다로운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 시장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게 뭐냐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라면 대부분 파월 연준 의장의 청문회를 아마 꼽을 겁니다. 자, 파월 연준 의장은 하원 청문회에서 올해 기준금리를 2번 정도 더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추정을 한다, 이렇게 매파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서 뉴욕 증시가 크게 하락을 하면서 이 모든 게 파월의 발언인 것처럼, 파월의 발언 때문인 것처럼 시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조금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주식시장보다 더 큰 규모의 이러한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이 먼저 움직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에 따른 해석에 따라서 수혜 섹터와 피해 섹터로 갈리게 되면서 주식시장에 또 반영이 되는 것이죠.
자, 통화 정책을 반영하는 미국의 2년물 채권 금리는 거의 변동이 없었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매파적 발언에도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이번 하락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런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이 자세히 보면요, 그럴싸한 명분일 뿐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많이 오른 데 대한 이러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또 이러한 부분에 그 매물이 출회가 됐다라고 보는 게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뉴욕 증시 보시면요, AI 관련주에 대한 이러한 콜옵션 매수가 연초 대비 5배 정도 증가한 상황이고요. 또 옵션 거래를 기초로 하는 이러한 수큐 지수가 급락하면서 변동성에 따른 위험이 또 2019년 이래 가장 큰 수준으로 증가한 상태입니다. 자, 또한 공매도 잔액이 1조 달러를 돌파했죠. 이것은 지난해 4월 이후 최고치를 갈아치운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따라서 추가적인 악재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조정이 나올 위치에서 조정이 나온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더라도 차분하게 분할 매수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섹터 3가지를 좀 준비를 해봤고요. 먼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소개해드릴 섹터는 로봇 섹터입니다. 비중 10%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난 19일이죠. 현대차 그룹이 식약처, FDA 그리고 유럽 의료기기 규정인 MDR 의료기기 인허가 획득과 또 유지 관리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를 채용한다라고 또 이러한 부분을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것을 추진하는 곳은 로보틱스 랩이죠. 현대자동차의 그 로봇 조직, 로봇 사업을 총괄하는 조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현대차 그룹의 의료용 로봇 이름 엑스볼 맥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의 하지 근육을 또 재건을 하고 관절 운동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모듈형 구동기라든지 인체 해석이라든지 시뮬레이션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이 총망라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업계에서는 현대차 그룹이 인증이나 규제 이러한 전문가 채용에 나섰다라는 사실은 의료 로봇의 공식 출시가 임박한 게 아니냐라는 이러한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로봇에 대해서 이슈는 제가 점심 방송이나 저녁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본 방송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했었죠. 로봇은 또 하나의 성장 동력이고 2024년까지, 3년간이죠. 3년간 240조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세계 로봇 시장 규모가 2024년이죠. 122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2025년부터죠. 서비스형 로봇이 급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2030년에는 현재의 무려 10배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재 로봇 관련주들 자세히 보시면요. 대부분 기간 조정 그리고 가격 조정이 나온 상태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자세히 보시면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고 횡보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이죠. 상반기 내에 발표할 것으로 예정되었던 정부의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번 현대차 그룹의 로봇 시장에 대한 이러한 진출 움직임이 로봇 시장에 또 로봇 섹터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자, 로봇 섹터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두 종목을 좀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자, 관련주로 로봇 감속기나 보안 솔루션 제품 제조 판매 업체이고요. 그리고 아마존 아이로봇 인수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 있죠. 이렌시스라는 종목인데 최근에 대량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시장에서 강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이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전문 기업이자 산업과 스마트 물류 사업을 추진 중인 그러한 기업이죠. 바로 티라 유텍을 관심 있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섹터는 바로 전기차 충전 섹터입니다. 자, 전기차 충전 섹터 10% 비중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은 제가 이미 점심 방송 달달한 10분이나 저녁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2월 달부터 아마 강조를 드렸던 것 같아요. 휴맥스 홀딩스, 디스플레이텍,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 중에서 대장주들을 뽑아서 추천을 드렸었고 또 그 종목들이 지금은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최근 포드에 이어서 GM도 테슬라의 슈퍼차저와 동맹을 맺는 충전 동맹을 맺었죠.
그리고 또 리비안과 스텔란티스 또한 슈퍼차저 동맹에 합류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이제 테슬라의 슈퍼차저가 전기차 충전의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 포드와 GM의 테슬라의 충전기 동맹인 동맹 같은 경우에는 혁신의 아이콘인 테슬라가 기존 전기차 충전 카르텔을 격파했다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상징적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현재 전기차 급속 충전 규격은요. 미국, 유럽, 한국이 CCS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NACS를 사용을 합니다. 또 일본은 차데모를 따로 쓰고 있고요. 중국도 따로 쓰죠. 그런데 이번에 전기차 충전 동맹으로 인해서 NACS가 전체 이제 글로벌의 표준 규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이전에는 미국과 유럽, 한국이 사용하는 CCS가 거의 대세였습니다. 이제 체인지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기존 CCS 충전 방식을 택하고 있는 현대차에게는 일시적인 타격이 좀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새로운 인프라가 요구되고 있는 만큼 또 다시 생각을 한다라면 국내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들에 대해서 수주가 이어질 전망이 높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과기부가 무선 충전기 허가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동안 전기차용 무선 충전기를 정말 설치할 때마다 번거롭게 정부의 그 허가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7월부터는 동일한 충전기를 한번 인증을 받으면 동일한 충전기를 사용할 경우 추가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굉장히 좀 간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전기차 무선 충전의 저변 확대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전기차 충전 표준의 변화와 또 무선 충전 허가제 폐지 등으로 인해서 새로운 그 충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만큼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관련주로 보신다라면 그 교통 관련 그 SI 전문 기업이고 또 현대차와 1,200조 우크라이나 그 전기차 생태계 재건 사업에 대해서 충전 부분 파트너사죠. 최근에 굉장히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종목입니다. S트래픽 관심 있게 보시고요. 새롭게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낸 만큼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도 될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전원 공급장치 제조업체로 삼성의 협력사이자 전기차 로봇 핵심 충전 기술을 공유한 기업입니다. 바로 동양 EMP를 좀 관심 있게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섹터는 바로 중국 소비 관련 섹터입니다. 최근에 중국이 보시면 7일짜리 환매 조건부 채권이 영래포 그리고 또 1년 만기 중기유동성 창구 MLF 대출 금리를 인하를 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제출 우대금리 LRP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아울러 중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1조 위안인데요. 하나로 치면 178조 원 정도 되죠. 이러한 178조 원 규모의 또 특별 채권을 발행을 했고 또 소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또 2주택에 대한 이런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또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정말 다양하게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지수나 이런 중국의 그 제조업 지수나 이런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들을 보면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요.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가에서조차 중국의 이러한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상당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자, 그 이유를 보신다라면 우리나라와 더불어서 수출 주도형 국가죠. 중국도. 그렇기 때문에 산업 성장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 주도형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다라는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수혜 섹터와 피해 섹터가 명확하게 갈린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중 수출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반도체나 중간재들이죠.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대중 무역 적자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국의 소비 위주 부양책에 따라서 우리가 또 화장품이나 패션, 의류, 그리고 그리고 항공이나 카지노, 게임 이런 그 중국 소비와 관련된 섹터가 수혜 섹터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고 또 조금 더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제 구조를 볼 때 다소 기대에 못 미치는 경기 부양책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이 경기 부양의 그 방향을 소비 쪽으로 잡았다라는 사실에 좀 주목을 하면서
우리는 투자자로서 수혜 섹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관련주를 보신다라면 건강한 화장품을 추구하면서 15년 연속 민감성 스킨케어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네오팜이라는 종목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기초 또 색조 화장품 전문 기업입니다. 건기식도 하고요, 반려동물 간식도 하고 11개 연결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토니몰이라는 기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섹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 이제 유럽 시장을 좀 보시면 말 그대로 좀 긴축 발작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영국과 노르웨이가 깜짝 빅스텝을 단행을 했고요. 그리고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무려 650bp를 단 한 번에 인상을 했습니다. 자, 기준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다들 뭐죠? 알고 계시겠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이죠. 자, 우리가 현재 인플레이션을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산시장의 상승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산시장의 상승은 소비를 부추기고요. 소비가 늘어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금리 인상이라든지 고금리 유지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결국에는 고금리의 끝은 경기 침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3,000을 넘어서 정말 신고가로 달려가기를 아마 많은 분들이 바라고 계시겠지만 지금 이 상태로는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지금처럼 버티기보다는 조금 조정 구간을 거치고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차트가 오히려 우리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쉬어가는 흐름을 좀 기대해 보면서 또 단기적인 관점으로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장 안에서 숨겨진 기회 요인들 찾아주셨습니다. 로봇과 전기차 충전, 중국 소비까지 종목, 대표 종목까지 좀 정리해 주셨습니다. 화면으로 내용 정리하고 돌아와서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예, 전화 문자 열려 있습니다. 종목 상담 이제 진행할 텐데요. 전화 02786-1022, 1023번 두 대 열려 있습니다. 문자 013-3366-8288번이고요.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오래 수고 기다리셨습니다. 많으십니다. 예,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예, 풍산이고요. 풍산, 네, 매수가하고 비중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43,000원에 30%입니다. 43,000원에 3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매수를 어제나 지난주에 혹시? 예, 지난주에 썼습니다. 아, 네네. 며칠 전에 매수를 하셨군요. 약간 수익 보고 계십니다. 네, 김도영 어드바이저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궁금한 부분 다 여쭤보세요. 예. 네. 네, 안녕하십니까. 김도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풍산 43,000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우선 1분기 실적이 기대치보다 좋게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동사가 진행하고 있는 산업이 한 두 가지로 보시면 되세요. 신동산업과 이제 방산산업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신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전기차 쪽 라인에 들어가는 제품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쪽 신동 부분은 영업이익률이 5%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산업인데, 이전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국내외 방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눈높이가 많이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방산에 대한 영업이익률 OP 마진이 15%가 넘는 구조예요. 따라서 1분기 풍산에 대한 그 실적 그리고 주가에 대한 상승을 캐리했던 것은 방산산업이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저는 2분기에도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잘 보여줄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목표 가격을 저는 한 52,000원 정도까지는 제시해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 라인보다는 눌렸을 때 지금 한 번에 30% 좀 많이 사신 것 같은데 눌림이 나타나는 구간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47,600원 전고점을 어떻게 뚫고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좀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뀔 것인데, 신동 부분은 전기차 부분 2차 전지 밸류체인에 대한 성장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그 부분에 대한 성장, 매출과 영업이익은 늘어나는 구조이고요. 아직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전쟁이 종전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방산에 대한 매출과 영업이익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이다. 따라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확인하시고 47,600원 넘어서 5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예, 잘 참고해 보시고요. 수익 꼭 잘 챙기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풍산 먼저 체크해 봤습니다. 다음 분 이어서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머니왕 2부 예.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그 롯데 캐피탈이가 롯데 케미칼. 케미칼 예. 나이가 상장돼 뭐 있는 가지고 거. 예, 매수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8만 2천 원에 30%입니다. 18만 2천 원에 3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한 두 달 되지 싶은데요. 어제 급락해서 놀라셨을 것 예, 같은데요. 어제 급락을 했는데 예.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가는 긴데 거기 18만 2천 원인데 거기 어제 뭐고 정정주가 그 무슨 주가고 그 회사마다 이렇게 참 저 주식회사 저기 뭐고 정권회사에서 이제 정정주가가 그거 있잖아요. 네. 정정주가라 하나 그 뭐고 그 회사만 그 뭐라 하노 그 내가 나이가 뭐가 그 뭐고 예. 저 저희가 거기 예. 예, 궁금한 부분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한번 통화해 보시겠습니까?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롯데케미칼은 최근에 매수하신 거라고 하셨었죠? 한 두 달 가까이 되지 두 달 정도 싶은데요. 됐습니다. 예. 그러면 롯데케미칼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유하시고자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면 그런데 장기적으로 했는데 묻어 놓으려고 했는데 어제 내가 아침에 한국경제인가 거기에 본 게 무슨 그 정권회사에서 나왔는 게 전부 다른 회사는 전부 다 22만 23만 원 나오던데 어제 본 게 16만 5천 원이 나오더라고. 저 키움증권에서 목표가 하향 조정이 네네.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목표가 증권사 리포트에서 목표가 하향 조정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하향 조정하는 그것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네네. 왜 이런 거 싶어가지고요. 왜 그 23만 4만 원 나오다가 네. 어제 16만 5천 원 나오길래 깜짝 놀랐어요. 많이 당황하셨어요? 예. 네. 그러실 수 있죠. 주식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그 시청자님 주식하다 보면은 사실 이렇게 그 시총이 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비중이 많이 들어가면 굉장히 뭐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 어차피 시청자님이 지금 롯데케미칼을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수하신 게 아니라 좀 길게 가져가겠다. 나는 뭐 몇 년 좀 예. 가져가겠다라는 이러한 포지션으로 진입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뭐 증권사 리포트라든가 증권 리포트에서 목표가가 하향 조정되었다든가 뭐 내지는 또 상향 조정되었다든가 이런 부분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관계 없어요. 네, 크게 관계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중요한 건 예. 항상 그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은 뭐 지금 좀 최근에 보도된 네. 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2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다, 뭐 5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했다, 뭐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계실 거예요. 예, 흑자 전환한다고 네. 좀 올라가지만 쑥 다 빠져버려요. 네, 맞습니다. 예. 자, 이렇게 우리가 흑자 전환했다라는 부분이 롯데케미칼이라는 주가에 예. 바로 반등을 줄 만큼, 뭐 양봉을 켜낸 만큼 상승을 할 만큼 즉각적으로 예.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왜냐하면 롯데케미칼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그 상승 모멘텀이 그리고 우리가 뭐 코스닥 종목들처럼 혹은 뭐 시총이 작은 종목들처럼 빠르게 상승하고 빠르게 하락하고 이러한 종목은 아니죠, 그죠? 예, 굉장히 그렇죠. 진득하게 오래오래 들고 가면서 크게 파동이 주가의 파동이 없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비중이 30% 들어갔고 좀 많다 싶어서 예. 불과 뭐 2% 정도 밀렸거든요. 2% 정도 예. 밀렸는데도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놀랍다라고 하실 정도면 사실 중장기 투자가 지금 시청자님께 잘 맞는 투자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중장기 투자는 사실 몇 년 동안 가지고 가는 투자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밀려도 들고 계실 수 있어야 되고 좀 상승해도 들고 계시면서 그 파동을 이겨내면서 그대로 홀딩하시는 전략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롯데케미칼은 2% 밀린 거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대로 들고 안 해도 가시면 되겠어요. 되고요. 그런데 그 주가가 딴 데는 22만 3만 원인데 16만 5천 원 같으면 이건 그 밑으로 내려간다 하는 거 아닙니까? 13만 이래 내려간다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기술적인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동종목 같은 게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시청자님 매수하신 게 18만 2천 원입니다. 자, 18만 예. 2천 원인데 지금 이 하단에 16만 5천 원입니다. 16만 예, 5천 원을 이탈을 하면 추가적인 하락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고 종목이 상승 시에는 지금 저항을 얼마로 보셔야 되냐면 일단 19만 원을 강력한 저항으로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어제 아래 19만 원 갔는데 내가 못 팔았어. 아, 네네. 그래서 예. 이런 거는 증권사의 그 HTS 예약 매도 기능을 활용해서 미리 세팅을 해두시면 못 보시더라도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예, 잘 있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 하단으로는 16만 5천 원, 상단으로는 19만 원 저항 드리면서 그런데 이렇게 16만 대응하시면 좋을 것 5천 원이 16만 5천 원이 깨지면은 안 팔고 쥐고 있어도 관계는 없겠습니까, 선생님? 네, 이거? 관계는 없습니다. 좀 길게 가져가겠다. 내가 장기적으로 몇 년 가져가겠다고 하시면 크게 예. 잘라내지 않아도 상관없는 종목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내려가면 다시 좀 더 사면 되겠어요? 지금 비중 30%고요. 예. 저는 이렇게 정말 수익을 내고자 주식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움직임이 없는 종목보다는 조금 더 시세를 빨리 줄 수 있는 좀 가벼운 종목 쪽으로 지금 시장은 오히려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예. 보입니다. 그거는 근데 우리 나이가 먹은 게막 오르는 많이 올라가는 거는 못 사겠더라고. 전번에 사본 게 자꾸 손해봐요. 그런 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네, 내가 그래서 나이가 주식 너무 많은 게. 투자는 시청자님 예. 주식 투자는 대응을 하지 않으면 손실이 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제가 단기적으로 보신다라면 하단으로 16만 5천 원 설정해 드렸고요. 그리고 상단으로 보시면 19만 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16만 5천 원 밑으로 가면 그 팔아야 됩니까, 그거를? 예. 시청자님 이렇게 예. 하시는 건 어떨까요? 이게 예. 시황이나 전체적인 거시적인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시각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지금 예. 상황에서 보면 일단은 끌고 가는 전략 드리고요. 16만 5천 원 혹은 이게- 19만 원 정도 내려가면- 왔을 때 저에게 예. 다시 연락을 주세요. 19만 원만 팔면 되는데 16만 5천 원 그러니까요. 밑으로 내려가도 팔 좀 할까요? 그때는 다시 한번 상담 프로그램에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딴 분들은 이래 물 타는 금액을 대충 가르쳐 주던데. 대충 가르쳐. 예, 저희 주중에도 그 상담 프로그램이 좀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예. 비중 많으셔서 걱정 많으실 것 같아요. 예. 한 프로그램 말고 오후 4시에 주중 방송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연락을 좀 자주 주시면서 중간중간에 힘들 때 체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이렇게 롯데케미칼까지 상담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자, 시간상 저희가 다음 코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종목 AS 간략하게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한미반도체 시장의 지금 주도주 가운데 하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미반도체 목표 가격을 돌파를 했고요. 지금 현재 최고가 수익률로 18.4% 정도에 대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실질적으로 SK 하이닉스 그리고 AI 반도체에 대한 성장 동력의 대장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한미반도체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목표 가격을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33,000원을 제시를 다시 한번 해드리고요.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조금 편안하게 매매하시고 좀 시가총액이 높다라고 해도 수익률은 뒤지지 않는다. 이런 방식으로 매매할 수도 있다. 이런 거 조금 좋은 종목 잘 사시면 수익 잘 나시니까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나무기술도 AS 받아보겠습니다. 어제 좀 시장 영향 때문인지 밀렸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나무기술은 진짜 아름다운 조정입니다. 아름다운 조정. 네, 아름다운 조정이에요. 예. 지금 이제 정말 진정한 매수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클라우드 종합 솔루션 기업이고 충분히 수급이 들어온 상태에서 차트 보시면 이렇게 눌러주고 있죠.
이렇게 눌러주는 모습은 정말 이제 조정 구간이 충분히 거친 다음에 다시 시세를 주기 위해서 눌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지금 동종목 추천드리고 지금 조정 구간이 좀 나오긴 했지만 지금 이제 매수 타이밍이다라는 판단에 지금 가지고 나왔으니까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서 적극적인 매수 대응 유효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새롭게 볼만한 관심주 한 분씩 받겠습니다. 오늘 클래시스. 네, 오늘 클래시스입니다. 아직까지 가요? 이게 굉장히 강하던데. 이제 6월 수출 데이터와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분석했을 때 사실 지금보다 조금 눌리는 구간에서 사는 게 매력적이다라고 하지만 저는 우선 숟가락을 한번 올려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디테일한 내용은 제가 잠시 후에 무료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 무료 공개 방송에서 가격 전략 그리고 향후에 대한 전략 부분까지 조금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클래시스 성장 동력 화이팅! 가겠습니다. 화이팅! 예, 아니 마녀 공장을 가지고 오셨네요. 앞서서 중국 소비할 때 화장품 몇 개 주목을 하셨는데 요 마녀 공장의 매력은 뭔가요? 네, 마녀 공장이 마법처럼 실적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천연유래 성분의 자연주 화장품 브랜드 기업인데요. 자, 우리가 그 마녀 공장 같은 경우 온라인 매출이 60%를 웃돌고 있으면서 온라인과 해외 매출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최근 4년 동안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54%를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 일본을 공략해서 현지화에 성공을 했고, 그리고 또 미국과 또 중국도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해외 글로벌화 이런 화장품 브랜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고, 또 그 성장세가 점쳐지고 있는 만큼 좀 관심 있게 정말 적극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가격 전략 또 자세한 부분들은 잠시 후에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이후에 바로 무료 공개 방송 시작을 합니다. 두 분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지 간략하게 들어볼 텐데 여의도 승부사 네. 3주 동안 100% 수익 내셨어요? 107.7% 정도 됩니다. 그 비결 오늘 공개하신다고요? 일부분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금 예. 시장이 힘든 구간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것 그리고 향후 하반기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게 바이앤 홀딩 전략이든 아니면 트레이딩 관점이든 스윙 전략이든 할 것 없이 럭키 세븐에 대한 수익 한 262%? 여의도 승부사 한 107% 정도의 수익을 한 3주, 한 달 만에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런 전략적인 부분 그리고 시장 보는 관점 하반기를 더욱더 힘차게 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서 오늘 관심주를 마녀 공장 주셨는데 어떤 분께서 미녀 공장이래요. 미녀 이달의 위원과 여러분 감사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내용 풀어주실 예정이세요? 네, 제가 오늘 무방 주제를 멀리 가려면 쉬었다 가야 한다. 그리고 시장을 쉬어도 다리는 쉬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주제를 설정을 했는데요. 사실 지난주가 조정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조정장인지 몰랐어요. 매일매일 수익 챙기느라고 조정장인지 몰랐는데 정말 요즘은 단기적으로 테마주 그리고 제가 테마의 여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도 그만큼 테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테마의 시장 주도주를 정확하게 콕 집어서 공략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수익이 가능하고 또 매일매일 수익을 챙겨가는 이러한 매매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잠시 후에 다음 주에 어떤 테마를 공략해야 되겠고 또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야 될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 놀러 오세요. 예. 여러분 기다립니다. 지금부터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 텐데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서 MTM 밴드 검색하시고 첫 번째 사이트 클릭하시면 바로 이 화면이 뜹니다. 오른쪽에 방송 중 빨간 버튼 클릭하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는데요. 두 분 사진 참 예쁘게 나와 있네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중에 못다한 이야기는 마구마구 이 무료 공개 방송에서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방송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바로 이어서 무료 공개 방송 두 분 진행하러 가십니다. 김도영 어드바이저, 이달의 어드바이저 함께했고요. 머니왕 2부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